안녕하세요. 맥키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온라인 간담회가 있었죠. IR도 있었는데요. 서정린 회장이 최근 미국의 약가에 나는 위기가 아닌 기회다. 그리고 연매출 목표는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약보합세로 15만 3,500원의 정유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52주 신저가도 기록하고 있고 1분기에서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보다 좀 하회하면서 여러 이제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오늘 온라인 간담회가 있었고요. 미국의 약가에나 관련되는 부분은 위기가 아닌 기회다. 이런 이제 워딩으로 이제 기사인데요. 온라인 간담회에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한국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한국 자체의 어떤 매출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메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판매되는 의약품 관세 부과에 이어서 13일에 약가 인하 관련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이제 되었던 부분이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과 기존의 이제 빅파마들 간에 계속 이제 이 경쟁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지금 이어지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죠. 미국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처방약을 공급받게 되는, 그러니까 체국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죠. MFN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타격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처방약 가격이 높은 것은 요거는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PBM이라든지 중간 유통업체들이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사보험 체제의 중심이고 이런 이제 PBM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약가에다가 PBM의 어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약가 자체를 올려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구조적인 부분인데, 본래 이제 PBM은 그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계속 이제 로비가 되고 약가를 통해서 이제 PBM이 수익 낳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정치권이든 현업에서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이제 이 부분들이 저항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유럽같이 이제 공보험 중심으로 아예 이제 가격을 낮추어서 제공하는 걸 처음부터 이제 의료보험을 할 때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시작된 게 유럽이고, 미국은 처음부터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가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죠. 근원적인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이제 중간 유통 구조가 단순해지면 경쟁이 쉬워진다. 병원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저렴한, 그러니까 본래,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럽이 좀 빨리 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관련 어떤 규제도 그렇습니다만, 오리지널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에버그린 전략도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비유가 없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가격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2016년, 17년 미국 진출을 위해서 유럽 같은 어떤 성장을 기대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어떤 저항에서 이 점유율 관련되는 부분은 이 오리지널사를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럽하고는 분명히 좀 한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관세 관련되는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때문에 자동차든 반도체든 이미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다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어떤 부분들이다. 요거는 이제 의약품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물품에 관해서 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연간 300만 바이알, 그러니까 이제 약이 들어있는 병이 이제 바이알이죠. 규모 생산 가능한 이 CMO 계약을 체결했다. 필요시 600만 바이알까지 재고를 확보할 수 있고, 원료약품의 미국 내 생산도 연말까지 고민해 볼 것이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제조도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이뉴스에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이미 도매 약가에서 약가를 90% 낮춰서 판매 중이기 때문에 미국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뭐 영향 요인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에서 판매 중인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유럽보다 비싼 약은 없다. 예.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2019년도부터 경쟁이 막 치열해져 가지고요.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 가격이 본래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나올 때 한 3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오리지널이 만료되면 10개 이상이 지금 붙기 때문에 점유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뭐 마진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가격이 지금 책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싼 게 바이오 시밀러인데 그 바이오 시밀러도 가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미국의 약가 지정은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기업이 자율적으로 약가를 정하고 그 약가도 계속 이제 출시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광고도 하고 로비도 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정리 회장은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유통 쪽에서 이제 P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려는 것이나 이게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어떤 구조가 이제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 매출 목표를 7천억에서 3,500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진펜트라가 PBM 등재 이후에도 지금 사보험 등재까지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미국의 유통 구조를 강간 경영 판단 착오라고 인정했다. 근데 사실 이제 2017년도부터 바이오시밀러로 미국에서 이 부분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은 조금 굉장히 좀 아쉬운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이런 과정들을 번번이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구조를 이제 계속 이제 겪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목표 이제 매출액을 작년에도 했고 그 결과가 안 나는데 올해도 지금 이제 목표는 높았습니다만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전문 경영인이 사실은 공동 뭐 경영을 하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기타 이제 빅파마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시장 간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어떤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외부에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장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전략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면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랬고 이번에도 이랬고 미국에 진출한 지가 10년이 되어 있는 흐름에서 셀트리온의 전략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OP 마진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셀트리온 한참 뭐
잘했을 때 40, 50 이렇게 OP 마진을 낼 때 하고 지금 이제 20% 중후반을 내는 OP 마진하고는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나오는 바이오시밀러나 신약이 성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전체 매출액의 어떤 달성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진펜트라가 이제 주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 투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후에 이제 신약 관련되는 임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선택들과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M&A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지금 머물지 않고 셀트리온이 처음에 도전 정신으로 나왔던 그런 어떤지 파이팅이 지금 필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12만 6천 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5월 13일 기준으로 화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수량은 266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체결보다는 상한이 한 2배 가까이 많은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반등다운 반등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오늘도 이제 10만 주 신청해서 10만 주 체결을 하고 거래량이 지금 60만 주면 자사주 10만 주면 이게 물량이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만 좀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기관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매도세 물량들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변경을 회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M&A 어떤 고려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주 환원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경영진의 어떤 신규 이제 새로운 어떤 인물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절실하게 필요한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년간의 바닥의 극복에 좀처럼 벗어나오고 있지 못한 어떤 부분들의 이 부분들에 타개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주가는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요 이제 월요일 나왔던 15만 7천 원을 회복하는 양봉이 빨리 나와야 되는 지점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